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정밀한 76살. 수십 년간 파리에서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죠. 긴 비행 시간 동안 편안함을 위해 선택한 회색 추리닝 상하이는 그녀의 소박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고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밀한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젊은 시절 꿈을 품고 떠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공이었지만 지금은 프랑스 패션계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승무원님, 죄송한데 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정밀한은 조용한 목소리로 부탁했죠.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탔거든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밀한은 자신이 설립한 브랜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레강스 미란이라는 이름의 하이엔드 의류 브랜드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명품 매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특별한 시스템, 개인 맞춤 서비스로 상류층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거든요. 하지만 정밀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브랜드의 명성이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죠.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남들에게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적인 경영에서는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신뢰하는 경영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파리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번 귀국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였어요. 매장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직접 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밀한은 곧바로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가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많은 가방들이 지나갔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정밀한님 맞으세요? 항공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정밀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수화물이 프랑크푸르트로 잘못 보내진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요? 정밀한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수십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니. 항공사 직원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직원의 사과를 들으며 정밀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준비한 정장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파리에서 공들여 선택한 옷들, 그리고 회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액세서리들까지 모든 게 사라진 상황이었죠. 결국 공항 내 편의점에서 간단한 세면용품만 사고 입고 온 회색 추리닝 차림 그대로 매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정밀한은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로 가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청담동은 뭐하러 가세요? 택시기사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정밀한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그곳에 있는 명품 매장의 창립자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차림새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요. 정밀한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거울로 그녀의 추리닝 차림을 힐끗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청담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세련된 카페와 상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특히 강남을 지나면서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명품 매장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건 분명하지만 과연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풍요로워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청담동에 도착한 정미라는 자신이 설립한 엘레강스 미란 매장 앞에 서서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아한 유리 파사드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죠. 과연 자신이 추구했던 브랜드 철학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매장 입구에 크리스털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여전히 정밀한이 직접 설계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우아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성스럽게 배치된 의류들까지.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차갑고 경직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박물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나요? 매장 안쪽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이소영 점장이 정미란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미란의 추리닝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명백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소영은 30 중반의 여성으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정교한 메이크업, 그리고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으로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매장을 둘러봐도 될까요? 정미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이소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에 사전 연락도 없이 그것도 이런 차림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드러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완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둘러보실 수 없습니다. 이소영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을 내쫓으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옆에서 옷을 정리하던 김민수 사원도 이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9살의 김민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브랜드의 허영심에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김민수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정미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명품 매장이라고 구경만 하려고 오시는 분들. 진짜 피곤해요. 정미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면접 보고 뽑았던 직원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떤 손님이든 최소한의 예의와 친절함으로 대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매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왔는데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보려 했지만 이소영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거든요.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때 매장 한쪽에서 액세서리를 정리하던 신입사원 최유진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한 23세 그녀는 아직 선입견에 물들지 않은 상태였지만 선배들의 태도를 보며 이것이 정상적인 고객 응대라고 학습하고 있었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김민수가 나서서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은 써야 하는 곳이거든요. 구경만 하시려면 백화점 다른 매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정밀한의 추리닝 차림과 소박한 외모만 보고 이미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였죠. 이런 태도는 정밀한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밀한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던 공간들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배치했던 가구와 조명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거든요. 특히 매장 중앙에 걸려있는 브랜드 철학이 적힌 액자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직원들은 그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뭔가 적고 계시는데. 최유진이 정밀하니 작은 수첩에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밀하는 매장의 현재 상태, 직원들의 태도, 고객 응대 방식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죠. 혹시 기자세요? 아니면 블로거? 이소영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요즘 SNS에 매장 후기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직원들이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밀한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해서요. 정밀한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직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약도 없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수상한 할머니라는 인식이 박혔거든요. 김민수는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컴플레인 넣으려고 온 건 아닐까? 직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소영이 더욱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정밀한은 마음속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매장을 나선 정밀한은 근처 카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방금 전 상황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죠. 이게 내가 만든 브랜드란 말인가? 정밀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살 때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러 간 거였는데 점원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무시하는 듯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선명했어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정밀한은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떠났을 때도 성공해서 돌아와 브랜드를 만들 때도 늘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이 있었어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다. 파리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정밀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명 디자이너들 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죠. 특히 인턴으로 일할 때 만났던 유명 디자이너의 말이 생각났어요. 럭셔리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가난의 반대편이 아니라 천박함의 반대편에. 진정한 럭셔리란 비싼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정밀한이 한국에 돌아와 엘레강스 미란을 만들 때도 이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거예요. 예약제 시스템도 원래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더 세심하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가르는 벽이 되어버렸네요. 카페에서 나온 정밀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밀한은 스마트폰을 꺼내 본사 경영진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청담동 매장 직원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하세요. 정밀한
메시지를 받은 경영진들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럽게 회장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전체 회의까지 소집한다니. 분명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미라는 호텔 방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명품 수트, 가방, 그리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액세서리들까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오전의 수수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망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사흘 후 오전 10시 엘레강스 미란 본사 대회의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전체 직원 회의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청담동 매장에서 온 직원들은 왜 불려왔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이소영 점장은 손톱을 뜯으며 계속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최근에 특별한 일은? 옆에 앉은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 추리닝 할머니 일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게 말이 돼? 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년째 해외에 계시다가 갑자기 왜?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혹시 매장을 정리하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들이 쏟아졌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의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정미란이었습니다. 진주색 명품 수트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수십 년간 패션계에서 쌓아온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청담동 매장 직원들은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는 들었지만 워낙 해외에 오래 계셔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뭔가 엄청난 아우라를 풍기는 분이라는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미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음성이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이소영과 김민수는 뭔가 익숙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정미라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설립한 정미란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청담동 매장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소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그 추리닝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김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어디서 본 적 있는 분들 계신가요? 정미란의 시선이 이소영과 김민수에게 직접적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최유진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선배들의 창백한 표정을 보니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청담동 매장을 깜짝 방문했었거든요. 정미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물론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또 평소 제가 즐겨 입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회의실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미란의 다음 말들이 떨어질 때마다 이소영과 김민수는 더욱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대접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까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이소영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회장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예약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것까지는 시스템상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정미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 매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민수는 이제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같은 말들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직원분의 말이었어요. 정밀한의 시선이 김민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은 써야 하는 곳이니까 백화점 다른 매장으로 가라고 하셨죠. 참 친절하신 조언이었어요. 김민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정밀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매장 상황을 메모하고 있을 때 저를 수상한 사람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던 거죠. 심지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온다는 뒷담화까지 들었습니다. 최유진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자신도 그날 회장님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생각나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추구했던 브랜드의 모습인가요? 정밀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하지만 정밀한은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브랜드의 근본 철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정밀한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실제로 그 사이에 인터넷에서는 이 일이 큰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SNS에 유명 명품 매장에서 할머니 차별당한 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둘째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밀한이 더욱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본사 경영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해외에 계시던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니 경영진들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밀한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직원 교육부터 고객 응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밀한은 개인적으로 이소영과 김민수를 별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벌벌 떨며 들어왔어요. 정밀한은 그들을 마주보고 앉으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소영 씨, 김민수 씨.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정밀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먼저 여러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사실 요즘 매출 압박이 심해서 직원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고객을 선별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밀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매출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기본 철학을 더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정밀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명품 브랜드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이때 정밀한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제가 처음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85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막 돌아온 저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죠. 지금처럼 화려한 매장도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었어요. 그냥 옷을 좋아하는 한 여자가 만든 작은 아틀리에였을 뿐이었습니다. 정미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기억나네요. 청소부로 일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딸의 졸업식에 입을 옷을 맞추러 오셨어요. 한 달 동안 모은 돈을 들고 와서 정말 예쁜 옷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이소영과 김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위해 제가 가진 최고의 기술과 정성을 다해 드레스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진정한 럭셔리는 비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정미라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저희 브랜드의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되셨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손녀의 돌잔치 때도 저희를 찾아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미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얼마를 쓰시든 상관없이 한 분의 소중한 고객으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정미란의 표정은 다시 엄숙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추리닝을 입고 온 할머니 하나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잖아요. 이소영이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회장님. 저희가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정미란은 잠시 침묵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소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점장으로서의 책임은 정말 막중해요. 매장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점장의 역할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소영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이 브랜드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다른 기회를 드릴게요. 본사 교육팀으로 이동해서 6개월간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다시 매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김민수는 고마움과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 정미라는 즉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점장으로 파리 본점에서 근무했던 박영희를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녀는 정미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거든요. 또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고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브랜드, 철학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일주일짜리 집중 교육이었어요. 예약 시스템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없애고 대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되 더욱 세심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죠. 한 달 후 완전히 새로워진 엘레강스 미란 청담동 매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정미란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회색 추리닝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박영애 점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은 사실 유명한 IT 기업의 CEO였어요. 평소 편안한 옷차림을 즐기는 그녀가 회사 임원들을 위한 정장을 주문하러 온 것이었죠. 만약 예전 직원들이었다면 또다시 무시했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차림으로 오면 눈치를 주던데. 그 CEO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박영희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봅니다. 어떤 차림으로 오시든 소중한 고객이세요. 그날 그 CEO는 임원 전체의 정장을 주문했고
나중에 SNS에 진짜 명품 브랜드를 만났다는 찬사를 올렸어요. 댓글에는 이런 곳이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는 곳 같은 칭찬들이 쏟아졌죠. 6개월 후 정미라는 다시 한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옷차림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옷차림으로 오셔도 항상 환영이에요. 최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정미라는 마음 깊이 만족했어요. 매장을 나서며 정미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어요. 한때 무너졌던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살아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레강스 미라는 단순히 비싼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진정한 명품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추리닝 할머니로 시작된 이 작은 사건은 결국 브랜드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